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해외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좀 지겨우실까 봐서 해외 뉴스를 중간에 좀 끼웠고 국내 뉴스를 3편에서 연결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내 뉴스를 계속 전달해 드릴 건데요. 국내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가 초심으로 좀 돌려봤을 때 제가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제가 영상을 전달드리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한 개가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발행자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모두에게 유익한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을 조금 더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발행자들을 위한 방송은 뭐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해외에 상장하려고 하실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토큰 증권 회사들이 국내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급자용 영상, 고급자용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찍을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 해외 연사들 섭외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컨텐츠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잠을 줄여가면서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자들을 위해서 뉴스를 자주 전달해 드리는 게 우리나라 토큰 증권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STO 서밋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해외의 많은 유수한 기업들, 여러 가지 분야의 유수한 기업들이 또 이 발행자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또는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뉴스를 전달해주는 주기가 너무 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영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서 보시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기반 토큰화 투자 기회를 발표했다. 비트코인 사이드체인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리퀴드 네트워크가 있죠. 리퀴드 네트워크는 여기 써 있는데 블록스트림이라는 업체가 만들었고요. 이 업체는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이 업체 CEO가 아담 백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논문 중에 하나를 이전에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이퍼펑크 중에 한 분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분이 대단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요게 기본이 될 만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블록스트림을 만들었고, 같이 일하셨던 분 중 한 분이 삼슨모어라는 분인데, 삼슨모어는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그분도 비트코인 굉장히 광전도사죠. 이분이 이전에 마이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엔 또 잭 말러스가 가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비트코인을 좀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만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있는 한 굉장히 호의적이다 라는 거고, 국가화폐로서 거의 받아들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하면 또 비트코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엘살바도르에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리퀴드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 보면은 엘살바도르에 보면 호텔 건설하는 거, 국제공항에 첫 번째 호텔을 투자하는 건데 5년 동안 연간 10% 수익을 제공한다. 최소는 1000불. 요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조금 빨리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굳이 모아서 결제를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거랑 똑같죠.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카드를 써가지고 그걸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만큼의 그런 네트워크 시간들이 절약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런 것들로 비트코인으로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 대중한테 제공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회들이 일반 대중한테는 안 가지만 이건 원래 뭐 대규모 기관 투자자나 사모펀드한테 들어가 있죠. 근데 일반 투자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걸 갖다가 하려는 거래소가 비트파이넥스다. 얘는 근데 미국 투자자한테는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 글을 좀 잘 쓰시긴 했는데 김미래 기자님이 비트라고 하면은 크립토 거래소고요. 정확하게는 비트파이넥스 세큐리타이즈죠. 비트파이넥스 세큐리타이즈에 상장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이 비트파이넥스 세큐리타이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증권을 상장할 수 있는. 근데 그 증권을 상장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이 엘살바도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거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는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규제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함께 법정 통화로 취급하는 국가다. 뭐 그렇다는 거죠. 비트파이넥스 세큐리티즈가 토큰 증권을 상장시키는 플랫폼이고 거기서 이제 쓰고 있는 게 BMN이나 이런 상품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블록스트림에서 나왔던 거고 블록스트림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비트파이넥스겠죠. 그래서 지금 새로 하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비트파이넥스 위에 올라간다. 그런 뉴스입니다. 하나증권이 1분기 SO 관심도 탑을 차지했다. 대신 신한투자증권 순위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서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는 있어요. 실제로 하나증권이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쪽은 저는 뭐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상승률이 좀 적은 거는 사실일 것 같고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근데 조사 방식에 따라 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증권사들이 STO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만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액션하는 거랑 기사 나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기사만 많이 낸다고 뭐 관심도 높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 액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봐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코인 홍채 스캔 기반의 월드코인이 말레이시아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했다. 월드코인이라 하면은 그 유명한 오픈AI를 만든 사람이죠. 샘 알트먼이 만들었고요. 이 월드코인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가 이 월드코인 토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거래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뉴스죠. 말레이시아가 거래를 할 수 있는 크립토 자체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개로 월드코인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미 증권 예탁 결제원 DTCC가 JP모건, 뉴욕 멜론 등과 함께 토큰화를 실험한다. 체인링크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체인링크도 이 토큰 증권 쪽에 조금씩 이렇게 발을 들이고 있다. 지금 뭐 체인링크를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오라클이죠. 이 체인링크가 오라클이긴 하지만 체인링크의 기술을 가지고 토큰화 하는데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회사, 기관들하고 합쳐서 이 예탁증권결제원이 DTCC입니다. 요 같이 합쳐서 뭔가를 토큰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요 시범 프로젝트에서는 채권, 펀드, 기타 전통 투자 상품 같은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의 토큰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 뉴욕 멜론이나 JP 모건이 이제 좀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 뭐 이런 데들이 토큰화에 이미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뭐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겠냐마는 일단 만약에 보신다면 생각을 좀 해보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홍콩의 HKMA가 어디냐면은 홍콩금융관리국입니다. 여기서 자산 토큰화 개발 착수했다는데 이거는 CBDC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매단에 상호 운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미 테스트는 들어갔고요. HKMA의 직원분들이 올린 기사나 링크드인 뉴스 같은 걸 좀 봤는데 이미 시행이 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도매 소매 단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매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주고받고 사고팔고 할 때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고, 도매 단은 아주 크게 기관 대 기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생기는 그런 좀 단위가 큰 경우를 이렇게 도매 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건 시스템적으로도 좀 별개로 다르게 구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뭐 참고로만 그냥 알고 계시고요. 자세한 거는 X에서 식파랑 합쳐서 나온 이거 나바텍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마지막 국내 뉴스 편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